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인사이드 크립토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선아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이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과 관련한 주요 소식 5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비트코인이 가격 뒤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짚어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7만 8천 달러대 박스권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가격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금 흐름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약 221만 개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88%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즉시 매도될 수 있는 매물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라 같은 가격대에서도 위로 갈 때의 저항이 점점 얇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고래 지갑 활동이 역대급 매집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0일 동안 고래 지갑이 약 27만 개의 비트코인을 새로 매집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3년 이후에 가장 큰 단기 매집 규모입니다.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수도 약 2140개로 직전 12월 대비 58개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사이 큰 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비트코인 시장은 겉에서는 횡보하지만 안쪽에서는 매집 구조가 단단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박스권 매매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줄고 큰손 비중이 커지는 구조가 가격 하단을 받쳐주는 환경입니다. 먼저 장기 방향성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 3주 스코어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가격 라인은 7만 달러 부근에서 출발해서 7만 9천에서 8만 달러 근접까지 한 차례 시도한 뒤에 현재 7만 8천 달러대에서 거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주 구간 전체로 보면 약 11에서 12% 위로 정렬된 우상향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 모멘텀 스코어는 차트 중반에 플러스 26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변동성 구간 동안 마이너스 250포인트 부근까지 빠진 뒤에 현재는 0포인트 부근까지 회복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박스권을 지키고 있지만 모멘텀이 빠지는 구간에 매물이 거래소 밖 지갑으로 흡수되는 패턴이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모멘텀 회복기에 진입을 하면 매수 우위 구간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장기 매집 구조 단기 차트에서도 보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핑크색 라인은 단기 추세 평균선이고요.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정렬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추세 평균선이 약 7만 8,283달러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가격 7만 8,331달러는 이 추세선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세선과 현재가가 거의 일치하는 자리라 가격이 추세선을 위로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느냐가 단기 방향의 첫 분기점입니다. 위쪽 저항은 7만 9천 달러 라운드 라인이고요. 그 위로 8만 달러 매물대가 부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7만 7천 달러대가 1차 지지, 그 아래 7만 6천 달러대가 2차 지지선입니다. 하단 모멘텀 지표가 녹색에서 살짝 빨간색으로 넘어가 있지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보유량 감소, 고래 매집이라는 구조적 자금 흐름이 이어지면 추세선 위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 2 생태계의 판도가 한 단계 정리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2,300달러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자금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레이어 2 생태계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2는 메인 체인의 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 네트워크인데요.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가 레이어 2 시장의 1위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베이스의 총 예치 자산, 영문으로는 TVL이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직전 1위였던 아비트럼을 한번 추월했고요. 전체 레이어 2 거래 처리량의 60%를 베이스 한 네트워크가 소화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뒤를 따르는 옵티미즘은 TVL 약 60억 달러로 2위, 아비트럼은 약 25억 달러로 3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2가 전체 레이어 2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집중 구조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다양한 레이어 2가 경쟁하던 단계에서 탑3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이 이더리움 본체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레이어 2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메인 체인은 결제 결산용 인프라로 자리 잡고 이더리움의 결제 수수료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베이스를 만든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가 레이어 2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함께 나오고요. 단기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 이더리움이 결제 인프라 본체로서의 자리를 굳혀가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변수는 탑3 레이어 2 가운데서도 경쟁 구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베이스는 거래 처리량 1위지만 TVL 안정성에서는 아비트럼이 더 오래 유지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티미즘은 슈퍼체인 전략으로 다른 레이어 2와의 호환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1위 교체가 아니라 각 레이어 2가 서로 다른 강점으로 시장을 나누어 갖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네, 이더리움 3주 스코어 차트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격 라인은 2200달러대에서 출발해서 2400달러대 고점을 두 차례 시도한 뒤에 현재 2300달러대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회복 패턴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고요. 레이어 2 시장 정리라는 구조적 변화가 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녹색 모멘텀 스코어는 차트 중반에 두 차례 플러스 280포인트까지 치솟은 뒤에 변동성 구간 동안 마이너스 200포인트 부근까지 빠졌다가 현재 마이너스 50포인트 부근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베이스가 레이어 2 1위로 올라서고 탑3 집중 구조가 형성되는 동안에도 모멘텀은 정상화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 구조적 변화가 가격으로 옮겨가는 시점은 모멘텀이 다시 양수권으로 올라서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장기 방향성을 단기 차트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세 평균선이 약 2,305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가격인 2,308달러는 이 추세선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세선과 현재가의 격차가 약 3달러 정도로 거의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세선을 위로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느냐가 단기 방향의 분기점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2,330에서 2,340달러 매물대가 1차 저항이고요. 아래쪽으로는 2,300달러 라운드 지지, 그 아래 2,260달러가 2차 지지입니다. 하단 모멘텀 지표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살짝 넘어간 자리지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2 생태계 구조 변화라는 중장기 명분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매수 우위 구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리플 시장이 가격 변동보다 결제 인프라로서의 실제 사용량에서 의미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플 가격은 1.4달러 부근 박스권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되는 실제 결제 송금 거래량은 한 단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리플 페이먼트라는 자체 결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를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수가 약 100곳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일본 SBI, 스페인 산탄데르, 미국 PNC 은행 같은 메이저 기관들이 주축이고요. 에이펙과 중동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용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결제 사용량입니다. ODL은 두 나라 통화 사이에 XRP를 다리로 사용해서 즉시 송금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스위프트 대비 1초 이내에 정산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1% 미만이라는 점이 핵심 강점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멕시코 송금 회랑에서는 이미 ODL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잇는 중동아시아 송금 회랑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ODL 결제망의 의미 있는 점은 가격이 박스권에 머무는 동안에도 실제 결제 사용 회랑이 일본과 필리핀, 멕시코 같은 핵심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 시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가격 변동과 실제 사용량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릴 변수는 미국 페이스 액트의 진행 상황인데요. 페이스 액트는 결제 사업자가
미국 연준의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리플과 서클이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이 되는 흐름인데요. 통과가 될 경우 리플 ODR 결제망이 미국 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의회 입법 진행 속도가 5월 중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리플은 단기 가격보다 실제 결제 인프라 점유율과 규제 적합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단계에 와 있습니다. 리플 페이먼트 백고 사용, 플러스로 ODR 회랑 확장, 거기에 더해 페이스 액트 입법까지 세 가지 명분이 가격 반영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리플 3주 스코어 차트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격 라인은 1.3달러대에서 출발해서 1.5달러까지 한 차례 시도한 뒤에 현재 1.4달러 부근 박스권에서 머무는 흐름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우상향 정렬을 그리는 데 비해 리플은 박스권 안쪽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라 결제 인프라 점유 확대가 가격으로 옮겨갈 추세 결정 직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녹색 모멘텀 스코어는 차트 초반에 플러스 200포인트까지 오른 자리에서 마이너스 500포인트 구간 최저치까지 단숨에 빠진 뒤에 현재 마이너스 50포인트 부근까지 회복한 상태고요. 모멘텀이 박스권 평균선 부근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이라 ODR 결제 배랑 확장과 페이스 액트 입법 진행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수가 가격에 본격 반영되기 위한 모멘텀 환경은 갖춰지는 모습입니다. 장기 방향성을 단기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세 평균선이 약 1.39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가격 1.38달러는 추세선 아래 약 0.15센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추세선과 현재가의 격차가 매우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1.39달러대 추세선 회복 여부가 단기 방향의 첫 분기점입니다. 위쪽 저항은 1.39달러 추세선이고 그 위로는 1.4달러 라운드, 1.43에서 1.45달러 매물대가 차례로 부담이고요. 더 위로는 1.5달러 심리 저항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38달러 라인이 1차 지지, 그 아래로 1.36달러가 2차 지지입니다. 하단 모멘텀 지표가 빨간색 우위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제 인프라 사용량 확대라는 구조적 변수가 시장 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1.4달러 매물대 돌파 시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알트코인 ETF 시장의 두 가지 흐름, 솔라나 ETF의 자금 약화와 차기 후보 라인업의 가속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라나 ETF 쪽인데요. 솔라나 ETF의 운용자산 합계가 약 1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지만 5월 들어 자금 유입은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망 채택 같은 호재가 살아있음에도 ETF 자금 유입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솔라나 가격이 80달러대 중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운용사별 점유율을 짚어드리면 비트와이즈의 비솔이 약 7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운용사로의 자금 집중이 더 심해진 자리고요. 바네크의 V솔은 무료 수수료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면서 자금 유입 속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솔라나 ETF 시장이 시작 단계 경쟁 구도에서 점차 비솔 한 상품으로 수렴되는 흐름이라 알트 ETF 시장의 한 모델로 참고할 자리입니다. 알트코인 ETF 차기 후보 라인업도 본격적으로 가동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코인 현물 ETF는 캐너리 캐피털의 LTCC라는 상품이 SEC 공식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5월 안에 결정 또는 추가 연기 여부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16개 알트 ETF 승인 확률을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코인 현물 ETF는 비트와이즈 상품이 NYSE 알카의 상장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라 SEC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카르다노는 CME 에이다 선물이 출시된 이후에 SEC의 새 일반 상장 표준에 따라 6개월 의무 대기 진행 중이라 8월 9일을 기점으로 첫 카르다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자리 잡고 솔라나가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5월부터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이 같은 길을 따라오고 하반기에 카르다노까지 합류하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셈인데요. 단 솔라나 ETF 자금 흐름이 둔화된 자리에서 후속 알트 ETF가 같은 패턴을 반복할지가 5월의 진짜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솔라나 3주 스코어 차트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격 라인은 4월 초에 80달러대에서 출발해서 90달러대까지 한 차례 시도한 뒤에 현재 84달러 부근으로 다시 내려와 있고요. ETF 자금 유입이라는 명분이 살아있음에도 가격은 박스권 안쪽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라 ETF 자금 약화 흐름이 차트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녹색 모멘텀 스코어는 차트 중반에 플러스 100포인트까지 오른 뒤에 마이너스 300포인트 구간 최저치까지 단숨에 빠졌다가 현재 플러스 80포인트 부근까지 회복한 상태고요. 모멘텀 회복 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빠른 편이지만 ETF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있는 만큼 매수 모멘텀이 가격으로 옮겨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세 평균선이 약 84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가격 83.83달러는 추세선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세선과 현재가가 거의 붙어 있는 자리라 단기 방향의 첫 분기점은 추세선 회복 여부입니다. 위쪽 저항은 84달러 추세선이고 그 위로 85달러 라운드, 86달러 매물대가 차례로 부담입니다. 더 위로는 90달러 심리 저항이고요. 아래쪽으로는 83달러 라인이 1차 지지, 그 아래로 82달러대가 2차 지지입니다. 하단 모멘텀 지표가 녹색 우위로 돌아선 자리라 ETF 자금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추세선 회복과 함께 85달러 매물대 시도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유동성의 기본 단위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약 3,17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전 대비 큰 폭으로 성장을 이어왔고요. 미국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규제 적합성을 갖춘 디지털 달러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두 가지 큰 변화의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USDT 테더와 USDC 두 자산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3%를 차지하는 집중 구조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USDC가 성장 속도에서 테더를 2년 연속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USDC 시가총액은 약 751억 달러로 한 해 동안 약 73% 성장했고요. 테더는 약 1,867억 달러로 같은 기간 약 36% 성장했습니다. 절대 규모는 테더가 여전히 약 2.5배지만 성장 속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규제 정합성 차이가 있습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미국 상장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유자산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고요. 메이저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반면 테더는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는 지키지만 규제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되는지의 분포에서 트론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더의 약 60%, 금액으로는 약 780억에서 800억 달러 규모가 트론 네트워크 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트론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송금의 주요 인프라 자리를 굳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흐름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달러 대용 자산에서 결제, 송금,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옮겨가는 단계라는 점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변동성 자산과는 다른 트랙이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유동성 기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코인 시장 거래량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누적 거래량이 약 2조 6,016억 달러 수준이고요. 직전 대비 0.25% 소폭 상승한 자리입니다. 이 거래량을 자산별로 나누어 보면 비트코인이 60%, 탑10 12%, 이더리움 11%, 알트 10% 그리고 테더가 7%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테더가 거래량 기준 7%를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테더는 코인 자산이라기보다 결제 정산 통화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 7%라는 건 시장 안의 모든 거래 가운데 약 14건의 한 건꼴로 테더가 결제 통화로 직접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7% 비중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실제 매매 정산 인프라로서 테더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직접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앞서 짚어드린 스테이블 코인 시총 3,170억 달러가 존재 규모라면 거래량 비중 7%는 실사용 활동성을 보여주는 자리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커지는 흐름이 5월 시장 환경의 한 축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시장 거래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단기 신호 분포가 시장 전반의 톤을 결정하는데요. 가격 스코어 상대 강도 지수 매수 매도 시그널 추세까지 5가지 신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흐름부터 짚어드리면 상승 비중 17.36%대 하락 비중 82.64%로 단기 매도 우위 자리고요. 모멘텀 스코어 분포도 상승 13.09%, 보합 9.12%, 하락 76.8%로 매도 우위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영문으로 RSI는 매수 신호 38.29%대 매도 신호 61.71%로 매도 우위고요. 매수 매도 시그널은 매수 47.94%대 매도 52.07%로 거의 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세 지표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상승 53.27%대 하락 45.74%로 이번에는 상승 우위입니다. 즉 가격 스코어 상대 강도 지수 같은 단기 신호는 매도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추세 지표는 여전히 상승 우위에 있는 자리, 한마디로 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 신호만 매도 우위인 박스권 패턴이 5가지 신호로 그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환경 안에서 테더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정산 인프라로 받쳐주는 구조가 5월 시장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암호화폐 코인 시장과 관련한 주요 5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